메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사장님 호일을 안 대고 빅 메시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호일 사용하는 거는 저한테는 조금 불편을 주기 때문에 저는 좀 호일을 사용을 하지 않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는 호일을 접는 시간이 일단 저한테는 좀 불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호일에 묻어나는 약이 너무 많아서 그 또한 저한테는 좀 하나의 낭비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호일을 좀 사용하지 않는 편입니다. 기존의 호일 작업에 익숙해져 있는 분들은 이게 더 편할까요? 아니면 불편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호일이 오히려 훨씬 더 많이 편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브러쉬로 메쉬 작업을 하는 거는 본인이 마음만 먹으면 한 3시간 정도만 연습을 하면 충분히 가능한데 호일로 작업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아마 한 달은 연습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는 브러쉬를 이용하는 방법을 더 많이 권장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럼 연습은 뭘로 하시는 게 편할까요? 물론 제품을 가지고 하시는 것도 좋기는 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트리트먼트, 요즘에 이제 마스크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강사들을 교육을 할 때에도 저는 모아페어 마스크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트리트먼트는 점도가 좀 부드럽고 마스크팩은 점도가 좀 높아요. 그래서 가장 연모제나 탈색제의 점도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마스크팩을 갖고 일단 연습을 좀 하시고 각자 개인 시간을 좀 재보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브러쉬를 이용해서 하는 이 방법은 개인이 혼자 했을 적에 10분 이상 소요되지 않게.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연습을 좀 많이 시키는 편입니다. 지금 사장님이 바르고 계시는 그 제품은 색깔이 있어요. 색깔이 있는데 이게 뭐라고 설명을 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페어라는 연모제가 있는데요. 기존에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연모제들은 사실은 표백의 기능은 다 가지고는 있어요. 근데 그 표백이 자연 모발만 표백을 하는 연모제를 모든 미용인들이 거의 사용하고 있다면 페어라는 연모제는 자연의 색소하고 인공의 색소를 동시에 표백을 하거든요. 그래서 탈색제 대용으로 좀 많이 쓰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기에 빨갛게 보이는데 그러면 기존의 방법은 탈색을 하고 헹궈서 다시 빨간색을 염색을 했다면 지금 보이는 이 색깔이 바로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왜냐하면 탈색을 해서 빨간색 계열을 만약에 한다고 가정을 하면 결국은 노랗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빨간색으로 다시 뭐 매니큐어를 하든 염색을 하든 이렇게 이제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페어라는 연모제는 탈색을 시켜놓고 내가 지금 바르는 빨간색이 바로 발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일을 하지 않아서 샵에서는 그것도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시간이 많이 줄겠네요? 엄청 많이 줄죠. 왜냐면 탈색을 기본적으로 하는 시간만 해도 예를 들어서 호일 처리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호일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호일 작업을 했을 때 바르는 시간만 아무리 빨리 바라도 40분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약 바르고 나서 방치하는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방치하는 시간도 아무리 못해도 50분 정도는 소요가 돼요. 그리고 머리 감기고 스타일까지 다 하려면 디자인 하나 내는 것만으로도 아마 웬만한 블랙백이 과정의 시간이 들어가지 않을까. 노랗게 다 탈색을 시켜놓고요. 머리를 감기고 그리고 나서 결국은 또다시 빨간색으로 염색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방치 시간이 또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그렇게 디자인을 하는 시간이 3시간 반 소요되지 않을까. 근데 저처럼 이렇게 브러쉬를 이용해서 하면 바르는 시간은 15분이고요. 탈색이 됨과 동시에 내가 바르는 빨간의 색소가 바로 표현이 되니까 굉장히 3시간 걸릴 거는 30분 만에 해낸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미나를 하거나 교육을 할 때에는 이렇게 브러쉬로 메쉬하는 방법을 좀 많이 알려드리는 편입니다. 그러면 페어에는 몇 가지 컬러가 있나요? 전체적인 색상은 14개의 색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산화제가 탈색제는 결과적으로는
자기한테 맞는 산화제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6% 산화제 아니면 9% 산화제 이렇게 좀 많이 쓰시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페어는 헤어 전용 산화제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산화제가 무려 4가지나 정해져 있으니까 내가 표백을 좀 많이 하는 게 목적이거나 소비자의 모발이 많이 어두운 상태에서는 산화제를 좀 높은 걸 쓰시는 게 아무래도 시간적으로도 더 효과가 있겠죠.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2번 할 거를 1번 할 수 있는 게 페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사장님이 하시는 디자인 정확한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네, 이게 발레주아예요. 대부분 발레주아를 한다는 것 자체가 과거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메쉬를 하거나 위빙을 한다라는 게 이제 발레주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전에는 그런 메쉬를 규칙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호일이라는 걸 더 많이 알려드렸고요. 이런 메쉬 작업을 할 때 얘를 이제 요즘에는 메쉬라는 말보다는 발레주아라는 말을 좀 더 많이 쓰죠. 근데 이게 발레주아가 사람들에 따라서 불려지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발레주아를 설명하실 때 보면 약간 옴브레처럼 설명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데 발레주아는 옴브레하고는 좀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옴브레는 그림자 형성이라고 해서 그라데이션이라는 거를 옴브레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발레주아는 정확하게 포인트를 내가 줘서 규칙적인 대조를 이루는 거를 발레주아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원장님들마다 호칭이 있는데 발레 아주라고도 하고 발레 주아라고도 하고 뭐 옴브레, 솜브레 이런 걸 따로따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사장님께서? 발레주아는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외래의 말이다 보니 번역을 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말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단은 발레주아라는 말을 좀 많이 쓰는 편이고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발레주아는 메쉬를 다른 말로 발레주아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옴브레라는 이제 과정이 있는데 이 옴브레는 우리가 예전에는 염색을 할 때 그라데이션이라는 말을 많이 썼거든요. 근데 과거의 그라데이션은 연모제를 가지고 명도의 차이를 줘서 하는 거를 우리가 사실은 그라데이션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근데 이 발레아주하고 그라데이션하고 차이점은 그라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연모제를 명도를 한 3단계의 차이를 줘서 뭐 3번, 7번, 9번 이렇게 연모제를 시연을 하는 거를 그라데이션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요. 지금 현재 말하는 옴브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조금 흐르는 선이 끊어서 보이지 않고요.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이런 거를 지금 현재는 옴브레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솜브레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 솜브레는 간혹 어떤 분들은 옴브레를 약하게 하는 거를 솜브레라고 말씀하시는데 솜브레의 의미는 약하다라기보다는 발레주아에 변형된 게 사실은 솜브레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옴브레에 대한 변형을 솜브레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 교육 왔을 때 사장님께서 리버스 옴브레도 설명을 하셨거든요. 네네. 우리가 리버스는 결국은 반대로 이제 시술하는 과정을 얘기하는데 아마 원장님들은 리버스라고 하면 다들 아실 거예요. 드라이를 할 때에도 바르게 앞마름을 하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하는 거를 저희가 리버스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옴브레든 솜브레든 리버스라는 말을 쓰겠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드라이를 할 적에 앞마름 드라이를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은 밖으로 말아주는 형태의 디자인을 많이 하시거든요. 결국은 사람들이 디자인을 했는데 저는 왜 디자인이 안 보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건 왜냐면 스타일을 내는 방향하고 디자인을 내는 방향이 반대가 되면 보일 수가 없겠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디자인을 할 때에는 그분이 평상시에 스타일을 어떻게 내느냐 사실은 그것도 좀 파악을 하시면서 디자인을 하셔야 돼요.